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매치업 상으로 좀 땜빵 선발이라든지 좀 불펜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날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일단 중추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경기부터 일단은 코너 길라스피가 나옵니다. 미네소타도 지금 뭐 베일리 오버를 부상자 명단에 보낸다든지 선발에 빵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너 길라스피를 마이애미에서 얘를 이제 잘랐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클레임 걸어서. 사실 길라스피가 딱히 마이애미에서 보여준 건 없었어요. 처음에 6경기 동안 그냥 엄청 못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쓸만한 선발감이 아니다 이랬는데 미네소타가 주워 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내보냅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뭐 5.14로 최근에 뭐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한테 좀 희망이 많이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좀 약한 선발처럼 보이고요. 근데 대신에 템파베이도 타지 브래들리가 사실 좀 좋은 구간들이 있다가 좀 처맞기 시작을 했었고, 제가 막 불운도 있다 이랬지만은 따지고 보면 오늘 요즘 좋지가 못했습니다. 지지난번 경기에서 한번 잘했지만은 바로 직전 경기 때 또 흔들리면서 좋지가 않은 모습이 있는데, 미네소타 애들한테는 나름대로 강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통상 뭐 76타석으로 꽤 많은 편이고, 피안 타율도 211 정도로 괜찮았었다. 볼넷도 많이 안 줬지만 좀 피장 타율이 높다는 것들이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글쎄 템파베이 이건 결국에 빠따에 달린 게임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템파베이가 5월 19일 이후로 새로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리그 전체에서 OPS가 1등이라고 했었거든요. 어제는 생각보다 템파베이가 패덱 공략을 못했었고, 어제보다 이제 패덱보다는 길라스피면은 템파베이가 공략할 만한 선발이라고 보이거든요. 대신에 어제 나왔던 라텔보다는 브래들리의 컨디션은 요즘에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어제도 템파베이가 불펜에 문제가 있었고요. 뭐 오바 같은 거 봐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사실 미네소타가 어제도 뭐 안타 자체를 많이 친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템파베이도 미네소타도 지금 빠따 흐름이 아주 막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돼가지고 저는 선발 상태로는 오바복이 괜찮은데 빠따를 좀 못 믿겠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브래들리가 보여준 건 많으니까 저는 길라스피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템파베이의 승리나 뭐 핸승까지 볼 텐데, 브래들리 또한 7점이 어느 정도 좀 해주긴 해줄 거다, 그런 느낌이어서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랑. 다음 컵스의 세인트리스 시리즈입니다. 이거 좀 100년 묵은 라이브 매치다. 제가 오랫동안 라이브 의식이 있는 매치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콜린 레아랑 미콜라스가 붙어가지고 컵스 빠따가 초반부터 홈런쇼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제만 이제 컵스가 8홈런을 쳤다고 하던데, 구단 내에서 뭐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리글리 필드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 것도 아니었었는데 홈런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컵스가 무난하게 좀 가져간 경기였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컵스 쪽에서는 지금 타이온도 부상자 명단에 갔기 때문에 아마 포머란츠를 오프너로 쓰고 조던 윅스가 좀 길게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조던 윅스는 작년에도 이제 하비에르 아사드랑 같이 컵스에서 한 가끔 뭐 5이닝도 먹어주기도 하고 롱릴리프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때에 아사드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부상으로 없어가지고 윅스가 던지는데, 그래도 마이너리그에서는 나름대로 뭐 3경기 동안 1.64 정도로 괜찮긴 했더라고요. 글쎄 지금도 컵스에 뭐 플렉센이라든지 좀 긴 이닝을 먹어준 선수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저는 컵스의 불펜데이가 그렇게 약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세인트리스가 이제 리버라토레가 나오는데, 리버라토레 요즘에 나름대로 좀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세인트리스 사이클이 좋았을 때는 이 친구가 되게 잘했는데 이후에 한 3-4경기가량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3경기가량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직전 경기 때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볼넷을 많이 안 준다, 그런 것들이 오볼넷으로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리버라토레는 뭐 이제 좀 컵스 타자들한테는 강점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통상 53타석에 213 정도로 좀 잘 막아준 편이 있더라. 옛날에는 리버라토레가 선발감으로는 좀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해 보였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선발에서 한 자리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경기가 리버라토레가 앞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제 컵스의 빠따 상태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컵스가 리글리 필드가 좀 바람이 바깥쪽으로 어제보다 많이 불거든요. 뭐 바람이 센 건 아닌데, 또 이제 돌풍이 불 때는 뭐 한 15마일까지 분다고 하길래 오늘도 좀 걱정되기는 해요. 어제 컵스 빠따가 너무 대단했어가지고. 사실 좀 선택하기 좋은 경기란 생각은 안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언더 같은 거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너무 이거는 좀 말도 안 되게 홈런이 많이 터진 기록적인 경기였었고, 전 지금 리버라토레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컵스도 뭐 좌한 상대로 홈에서 OPS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여전히 불펜방울 5월 19일 기준으로는 리그 전체 1등이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글쎄 어제 경기 때문에 사실 선택하기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10.5 기준 언더,
저는 컵스의 오늘 불펜 데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머란츠, 윅스, 플렉센 이런 애들이 던질 것 같은데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되고, 저는 리버라토르도 요즘에는 좋은 구간으로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 토론토 대 천사 경기 해볼게요. 슈어저랑 코아노비치가 붙는데, 제가 지금 토론토의 상태는 아주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도 근데 조금 어설프게 이겼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뭐 연승이 달리고 있습니다. 6연승이고 양키를 뭐 4게임 시리를 수입하고 하기도 하고, 지금 토론토의 기세는 아주 좋은데, 사실 이제 슈어저가 복귀 투수잖아요. 근데 뭐 직전 경기도 구속도 조금 나오고 공을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1인분 역할을 했습니다. 5인 2실점이면은 복귀 후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해주곤 있는데, 역시나 슈어저는 나이도 너무 많고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사실 토론토의 선발이 믿을만하진 않다. 베리오스가 나오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지금 상태의 슈어저는 아주 뭐 믿고 가기 힘들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토론토가 빠따에서 이겨줘야 된다는 소린데, 일단은 내일 코아노비치는 저는 딱히 뭐 장점이 이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물론 뭐 스토프 같은 건 없지만은 좀 이제 볼넷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86이닝 동안 40볼넷입니다. 조금 만만한 선발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키쿠치나 소리아노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다른 애들이 나오면은 천사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제도 사실은 토론토가 빠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천사도 사실은 그 전까지 여기 보면은 지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OPS가 많이 올라온 편이었었지만은 이건 또 홈런에 많이 좀 기대 있거든요.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홈런이 4방밖에 없기도 하고, 사실 천사도 지금 빠따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것도 토론토의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토론토를 보는 셈인데, 사실은 배당도 얼마 안 나오고 헨슨까지 가기에는 슈어저가 딱히 뭐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조심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어제 같으면은 토론토의 기세가 좋았다고 보겠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어제 경기를 보고 나니까 토론토의 믿음이 조금 줄어들어서 건드리기에는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랑엘 수아레즈랑 이제 닉 로돌로가 붙어요. 둘 다 뭐 좌완 투수로서 나름대로 지금 시즌은 괜찮게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일단은 랑엘 수아레즈가 너무 견고합니다. 올 시즌 이제 11경기 등판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부상 복귀한 경기 그때 엄청 못하고 3이닝 동안 7실점을 했던 경기 이후에 최근에 10경기 동안 그냥 미친놈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10경기라는 넓은 이런 표본에도 1.19 그냥 아주 훌륭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5경기 연속으로 7이닝 이상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필라델피아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선발이지 않나. 지금 요즘에 필라델피아 선발진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이죠, 루사로도 빼고는. 수아레즈가 나온다면 일단 필라델피아가 믿음이 좀 많이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도 봤다시피 신시내티 빠따가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이기는 해요. 나는 근데 수아레즈 정도면 그런 것들을 무마시킬 수준의 좋은 선발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어제보다는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조금 괜찮아진 경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배당이 너무 안 나오죠. 이 경기 역시나 필라델피아 일반승 1.40밖에 안 돼가지고 헨슨 가야 되는데, 수아레즈 경기가 이게 또 7이닝 경기를 5번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 경기 중에서 얘가 2이닝 경기가 3번밖에 안 되거든요. 7이닝 동안 막 2실점, 1실점 이렇게 하고도 졌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금 빠따가 과연 수아레즈를 도와줄 수가 있냐. 한편으로는 로돌로도 얘도 원정을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글쎄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좀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든지, 저번에 클리블랜드 원정 가가지고 3.1이닝 동안 뭐 6실점 하고 이래서, 그냥 지금 요즘 폼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수아레즈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어제 근데 또 이제 불펜도 많이 쓴지라 두 팀 다 불펜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이거를 이기려면은 수아레즈 구간에서 로도로를 확실히 털어먹어야 되는, 선발에서 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필라델피아 빠따가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제도 뭐 카스테너스가 홈런도 치고, 사실 뭐 14안타나 쳤으면 필라델피아가 할 만큼 한 경기인데, 신시내티도 중요한 구간에 많이 쳐버리는 바람에 좀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어제보다는 확실히 선발진에서 필라델피아가 수아레즈가 아주 믿을만한 선수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필라델피아는 헨승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싶긴 하네요. 이 경기는 저는 언더오버는 사실 뭐 갈만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랑엘 수아레즈 믿고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 11경기 중에서 홈 등판은 5번, 그 중에 시즌 첫 경기 아주 못했던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지라 홈에서의 3.34, 원정 1.06 이런 거보다는 그냥 최근 10경기 동안 아주 미친놈처럼 잘한다, 이게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수아레즈를 좋게 봐서 필라를 좋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파커랑 이제 뷰러가 붙는데, 보스턴이 빠따적으로 워싱턴을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버스 내보내 이후에 빠따가 안 좋았었다가 요즘에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5월 19일 이후로 봐도 리그 전체 OPS 8등 수준에다가 최근에 한 열흘 동안
많이 좀 상승돼 있는 상태다. 글쎄 사실 선발 상태로 봤을 때는 뷰러보다는 파커가 낫기는 나아요. 왜냐면은 뷰러가 그냥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뭐 공도 구속이 조금 나오는 날에도 쳐맞는다든지 볼넷도 많이 주고 얼마 전에는 1회 만에 막 볼넷 6개 주기도 하고 제구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요즘에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뷰러는 지금 보스턴에서 믿을 만한 선발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이 경기는 보스턴이 빠따적으로 얼마나 해주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커도 얘도 안 좋았다가 그나마 요즘 조금 좋아진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압도적으로 보스턴을 묶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보스턴이 뭐 좌투수 상대로 약한 것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같은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의 빠따력으로는 파커도 공략을 할 만하겠다. 워싱턴도 빠따가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뷰러가 요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지금 불펜도 둘 다 썩어 있는 상태이기도 해가지고 오바 같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모여도 워싱턴이 조금 더 쳐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애리조나 대 캔자스시티입니다. 넬슨이랑 와카가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 라인 넬슨이 이제 제가 작년 얘기를 했을 때는 한 10경기가량 아주 튼튼하게 잘 막아줬었다. 근데 시즌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뭐 4.24 정도로 그냥 그럭저럭 했었는데 지금 애리조나가 뭐 코빈 번즈가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갤럼도 엄청 못하고 있는지라 넬슨이 5선발까지 올라왔고요. 요즘에 4경기가량 뭐 이닝 소화는 조금 못하더라도 방어율 자체가 괜찮거든요. 넬슨이 1인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4경기가량은 방어율도 3.61 정도면은 불펜으로 굴려질 때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상황인지라 일단은 넬슨 자체는 요즘에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이클 와카 기본적으로 넬슨보다는 조금 위쪽 레벨의 선발을 봐야 되는데 와카도 요즘에 한 5경기가량 실점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 5이닝 먹고 한 5실점 이렇게 하는 경기들이 덜어 있는지라서 와카가 딱히 뭐 믿을만한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원래는 시즌 방어율이 이제 3점대 안쪽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방어율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투수 모두 다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은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넬슨은 캔자 애들한테만 33타석에 438 정도로 좀 많이 쳐맞았습니다. 뭐 마이클 와카도 93타석에 328 정도로 애리조나랑 이제 샌디에고 시절에는 같은 지구기도 했었죠. 좀 많이 쳐맞은 것들이 보이는지라서 저는 뭐 넬슨은 요즘에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와카는 좋지가 못하고 두 투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약한 편이다. 이거는 사실 캔자의 빠따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 같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캔자가 어제 뭐 14안타에 3홈런 특히 어제 이로드는 캔자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캔자가 확실히 많이 쳤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경기는 저는 오바 찍기가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글쎄 애리조나는 일단 오바 보기 좋은 팀이기도 하고 캔자가 원래는 빠따가 참 의심스러운데 어제 그래도 뭐 조금 쳐줬다?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뭐 오바라든지 뭐 애리조나 승리를 살짝 보는데 사실 애리조나 승리는 그냥 선발에서 조금 앞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는 거지 별로 뭐 믿음은 많이 없습니다. 아리송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 다음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기도 있습니다. 퀀트릴이랑 패트릭인데요. 칼 퀀트릴은 요즘에 한 5, 6이닝 정도? 거의 이제 5이닝 정도를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닝 소화가 조금 아쉽고요. 실점 자체도 좀 덜어 있는 편입니다. 그나마 최근 경기들에서는 뭐 4점대 초반 그렇게 나오곤 있지만은 시즌 방어율도 그렇고 언제 털려도 안 이상하긴 해요. 그냥 요즘에는 거하게 털리는 날은 많이 없었다. 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체드 패트릭은 원래 방어율이 2점대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얘도 이제 한 5이닝 정도밖에 못 먹기도 하고 실점들이 많아진지라서 방어율이 3.5에까지 올랐어요. 신인 투수이니만큼 길게 믿기는 어렵다. 여태까지는 잘해왔었고 막 커터 같은 것들이 리그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5밖에 안 되거든요. 체드 패트릭도 단물이 조금 빠진 모양새 이렇게 봐야 됐어가지고 사실은 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이애미의 빠따 상태가 매우 좋았었기 때문인데 제가 어제 경기는 좀 그 프리스터를 믿으면서 프리스터가 사실 마이애미 빠따가 굉장히 무서운데 어느 정도 좀 막아줄 거다. 그리고 상대 선발이었던 이제 샌디 알칸타라가 한창 좀 괜찮아진 모습들이 있다가 직전 경기에 부진했었고 어제까지 못했잖아요. 선발 상태로는 미러키가 좋다.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마이애미 빠따가 어제 프리스터까지 털어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나는 체드 패트릭도 위험할 것 같아. 마이애미가 글쎄 요즘에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 빠따 기세가 조금 줄었긴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괜찮은 상태로 보긴 합니다. 미러키도 지금 5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 기준으로 봤을 때는 OPS가 상당히 좋다고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 그냥 두 선수 모두 다 이닝이 태어나든지 뭐 실점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지라서 저는 선발 구간에서 꽤나 점수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오바 같은 거 보는 정도 두 선수 모두 다 선발 상태가 좋지는 못하다. 그런 경기처럼 여겨지네요. 가끔 가다가 두 팀 모두 빠따에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그냥 오바 정도 내다보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승패는 애매한 것 같고 미러키가 조금 더 좋은 팀은 맞는데 어제는 확실히 좀 선발에서 제가 우위가 있을 거라고 보고 미러키를 픽했다면은 오늘은 선발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제도 사실 제 뜻대로 선발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갔던 건 아니어서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승산은 있어 보이는데 배당도 맛도 없고 오바 정도만 볼게요. 자, 그 다음 매치대 양키스입니다. 프랭키 몬타스 그리고 카를로스 로돈이 붙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로돈을 조금 더 올려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로돈도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는 실점도 많아지고 이닝 소화도 아쉬워갖고 방어를 이제 좀 있으면 3점대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한 4, 5월 달 그때 아주 잘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6월 달 들어서는 살짝 좀 힘이 빠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돈이 딱히 뭐 믿고 맡기기엔 조금 모자란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 양키스가 21경기 기준으로 6승 15패로 굉장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양키스는 지금 선택하기에 좋은 팀은 아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매치에서는 티드웰이라는 선수가 대퇴 선발이 나왔는데도 제가 양키를 쉽게 안 봤거든요. 그만큼 지금 양키스는 사실 일반승으로 접근하기에는 안 좋아요. 내일 2구도 자체도 선발이 로돈이면 믿을만 하지만은 글쎄 나는 프랭키 몬타스여도 이거를 양키스를 쉽게 못 누를 것 같아. 그만큼 지금 양키스의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다 이건데 근데 양키스는 나름대로 이제 몬타스한테는 좀 악감정이 있을만 합니다. 몬타스를 좀 이제 데리고 왔었을 때 얘가 거의 뭐 먹튀 수준으로 못했잖아요. 글쎄 이제 그 복귀전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잘했지만 직전 경기 피츠버그한테 4이닝 동안 뭐 6실점이나 하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몬타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엄청 못해가지고 개막전부터 복귀전부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 털리고 나니까 그냥 이 친구도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내일 경기 과연 양키스가 몬타스를 얼마나 조금 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건인데 그냥 저는 이 경기도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습니다. 로돈도 요즘에 상태가 좋지 못하다. 매치도 어제 보면은 이제 좀 지고 들어가던 경기를 많이 좀 뒤집기도 하고 빠따 상태가 나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키스도 요즘에 한창 잘하는 친구가 이제 제이슨 도밍게즈인데 요즘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사실 시즌 초반에 양키스는 뭐 그리샴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좀 잘해줬었는데 지금은 단물이 많이 빠졌잖아요. 대신에 뭐 저지는 다시 7월에 불타오르고 있고 제이슨 도밍게즈 같은 친구들이 좀 힘을 더해주고 있다. 빠따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길래 다른 친구들이 조금만 쳐주면 좋겠습니다. 스탠튼이나 뭐 벨린저 얘네들이 조금만 더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도 그냥 오바 같은 거 보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선발상으로는 저는 로돈이 우세하다고 보지만 지금 양키스는 픽하기 좋은 팀이 아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승패 자체는 그냥 오바 정도 그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애틀랜타 대 볼티모어 경기네요. 에런 버머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지금 애틀랜타가 선발진에서 이제 AJ 스미스 쇼버, 크리스 세일, 슈벨레바르까지 선발진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불펜데이를 쓴다고 하는데 올 시즌에 애틀랜타는 불펜데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좀 신인 선발대로 올려 써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땜빵을 했었는데 사실 애틀랜타가 불펜데이를 많이 돌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롱릴리프로 쓸만한 친구가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는 이제 중간 개투 라인은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마무리 쪽에서 피어스 존슨이라든지 라이스 이글레시아스 이런 애들이 너무 안 좋아갖고 애틀랜타의 불펜데이가 저는 딱히 뭐 강점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에런 버머 자체는 올 시즌 괜찮은 시즌이지만은 글쎄 뭐 불펜데이에서 멀티 이닝을 먹을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좀 애틀랜타 불펜데이는 믿음이 많이 없네요. 반대로 이제 볼티모어의 크레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4경기 동안 뭐 2.19 정도로 괜찮은 상태고 이 기간 동안 뭐 7이닝을 2번이나 먹기도 하고요. 요즘에 그냥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긴 합니다. 올 시즌 보니까 좀 원정에서 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긴 하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양키스 원정을 5.2이닝 실점으로 닫아주기도 하고 그냥 선발 상태로는 크레머가 그렇게 나쁜 순간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방어 같은 것들이 조금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것도 볼티모어의 역배를 또 한 번 볼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그냥 언더 같은 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경기까지 볼티모어가 승리를 했잖아요. 글쎄 모튼도 괜찮은 상황인데 오늘 상대하는 크레머도 전 나쁜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나왔던 스트라이더가 사실 조금 믿을만했다면은 오늘 이제 애틀랜타 불펜데이는 그다지 신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이것도 볼티모어의 빠따 상태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볼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틀랜타가 세일도 괜찮아졌고 슈벨렌바우도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스트라이더도 살아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선발진의 위력이 많이 떨어진 불펜데이라면은 저는 애틀랜타를 보는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볼티모어의 역배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저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이제 오타니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아마 오타니는 짧게 던지겠죠. 길어야 한 2이닝으로 던질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오타니 다음에 카스파리우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카스파리우스가 개털리는 바람에 아마 오늘은 로블레스키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도 좌한 선발로 따왔습니다. 로블레스키가 요즘에 나왔을 때 나쁘지 않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휴스턴은 좀 이제 로블레스키를 길게 상대할 확률이 높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오타니가 나오고 로블레스키가 나오는 거는 다저스의 이런 마운드 테크트리 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휴스턴에서 프레모 발데즈가 나온다는 거, 이거부터가 다저스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프레모 발데즈는 굉장히 좀 강력한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1.72, 물론 제가 이제 프레모 발데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 경기를 많이 보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도 사실 이제 6회 내려갈 때 그때 좀 마지막에 좀 이제 뭐 2루타도 맞기도 하고 주자 2, 3루였나 그렇게 좀 위기를 남겨두고 내려간 거였었는데, 그때 브라이언 아브레우가 아주 위기를 잘 막아줬었거든요. 사실 프레모 발데즈는 상태가 저는 아주 뭐 사이언 근처에 있다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지금 성적은 요즘에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선상계 바로 이제 신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인간계 최강급 그 정도 급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주 뭐 리그에서 뭐 수위급 그 정도에는 조금 못 미치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좋은 선발입니다. 특히 다저스처럼 홈런을 많이 치는 팀들, 이런 팀들한테는 면역이 있을만 합니다. 다저스가 리그 전체 홈런 1등인데 프레모 발데즈 올 시즌에 피홈런이 6번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땅볼 투구를 아주 잘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훌륭한 선수예요. 다저스 애들한테도 굉장히 강력한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통산 이제 119타석으로 아주 많이 상대를 했거든요. 피안 타율이 160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저스 지금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제도 휴스턴이 크리스티안 워커가 굉장히 잘 쳤는데, 크리스티안 워커는 통상 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옛날 애리조나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오타니보다도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OPS가 좋습니다. 그 크리스티안 워커의 다저 스타디움 OPS 1.184는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역사상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아주 잘 쳤었고, 어제는 사실 휴스턴이 너무 잘 터진 경기이긴 했어. 저도 그 정도까지 예측은 못했는데 휴스턴이 질 게임은 아니라 봤지만은 어제 휴스턴이 빠따를 굉장히 잘 쳤잖아요. 글쎄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오타니 이후에 로블레스키까지 난이도가 있을만 하지만, 이 휴스턴은 5월 19일 이후로는 좌투수 상대로는 아주 뭐 강력한 면모를 보이는 팀이기도 합니다. 프레모 발데즈도 믿을만 하고 이래갖고 저는 여러가지 요건상으로 휴스턴이 오늘도 질 게임은 아닐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양팀 다 제가 어제 다저스는 지금 내셔널리그 뭐 수위권이고 휴스턴 역시 아메리칸 리그 뭐 2위 수준의 팀이다, 되게 강력한 팀들이 붙는 만큼 좀 까다로울 거라고 했었는데, 저는 오늘도 휴스턴이 꿀릴 거는 크게 없다고 보이기는 해요. 6월달에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이어나가고 있다. 다저스도 한창 기세가 좋았는데 어제 이제 꺾인 셈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너무 터진 경기여서 다저스가 조금 힘을 내줄 법도 하지만 상대가 프레모 발데즈라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갖고, 저는 오늘도 휴스턴의 뭐 프렌 배당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 뭐 역배까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네요. 로건 알렌이랑 이제 KC 마이즈가 붙는데, 이건 뭐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냥 디트로이트를 무난하게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KC 마이즈는 지금 시즌 방울이 2.86이에요. 근데 부상 복귀 이후로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흔들렸었는데 그냥 올 시즌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죠. 사실 조금 오락가락 하다가 직전 경기 미네소타를 6.2이닝을 먹어주기도 하고, 2이닝 2팅이라든지 무난하게 실점을 많이 좀 줄여주는 거라든지, 사실 디트로이트가 마이즈 경기에서 좀 이제 승리를 많이 챙긴 편은 아닌데 그 경기들을 보면은 마이즈 구간 자체는 굉장히 잘 막습니다. 근데 이후에 불펜에서 조금 고전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디트로이트가 많이 못 이겼거든요. 어쨌든 마이즈는 내용은 좋았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반대로 로건 알렌은 그렇게 막 좋은 친구는 아니죠. 디트로이트는 리그에서도 좌투수 상대로는 성적이 아주 독보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고, 더구나 로건 알렌은 대 디트로이트전에서 아주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3경기 동안 12이닝 9.75 좋지가 못했었죠. 볼넷도 많이 주고 피홈런도 높고 이래갖고 로건 알렌은 디트로이트한테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마이즈를 조금 신뢰해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둘 다 이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 2위 팀 간의 대결이라고 했었는데 한 경기 만에 클리블랜드가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중부지구는 디트로이트가 그냥 독보적이고 밑에서 이제 뭐 캔자나 미네소타, 클리블 이런 애들이 그냥 많이 좀 싸우고 있는데, 두 팀의 승수 차이는 이제 15승까지 나게 됐고, 내일도 이 정도 선발 격차면 그냥 디트로이트를 무난하게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도 사실은 빠따기세가 한창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글쎄 뭐 지난 3경기 동안은 그냥 그럭저럭이거든요. 어제도 2대1로 겨우 이기기도 하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조건이 괜찮지 않나. 오늘은 조금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선발 투수상으로나 양팀의 뭐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는 디트로이트를 그냥 무지성으로 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쿠어스 필드에서 이제 콜로라도랑 화이트삭스 리그에서 밑바닥 팀들 간의 경기인데, 제가 어제 걱정했던 거는 선발 투수 상으로는 사실 아드리안 하우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센터텔라였기 때문에 화싹을 볼만하다고 했었거든요. 거슬리는 거는 화싹이 지금 이제 원정 성적이
이제 10승 35패가 됐는데 이게 그 콜로라도보다도 안 좋은 성적이라고 했었거든요. 여러 차례 지금 콜로라도는 역대급 행보로 안 좋은 수준에 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화싹의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걱정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하우저는 이제 쿠어스 필드도 아주 강했었고 지금 화싹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수준의 안정감을 보이는 선발이다. 제가 그런 식으로 화싹의 역배까지 내다봤었는데 화싹이 어제는 이겨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나단 캐논이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전 경기도 79밖에 안 던졌고 아마 길게 던지지 못할 거거든요. 이 친구도 뭐 긁히는 날에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히 뭐 믿을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뭐 쉐인 스미스라든지 데이비스 마틴 어제 났던 아드리안 하우저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면모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이는지라서 사실 헤르만 마르케스는 지금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창 이제 시즌 초반에 너무 박아서 그렇지 이 친구가 너클 커브의 비율을 많이 좀 끌어올린 이후로는 제가 꽤나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내일 마르케스가 확실히 캐논보다는 위에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확연하게 콜로라도가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라고 봐요. 오늘은 이제 틀어가지고 콜로라도를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맵이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뭐 헨슨까지도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반승 배당이 좀 나오기 때문에 콜로라도 일반승 정도 보고 싶고 그리고 뭐 11.5 기준으로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지금 이제 콜로라도가 빠따상으로 브렌튼 도일도 뭐 휴식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빠따상으로 쿠어스 필드에서도 막 그렇게 막 좀 잘 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10경기만 보더라도 이 중에 이제 쿠어스 필드 경기가 7번인데 그 중에 보다시피 언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11.5 기준으로는 화싹은 빠따가 안 좋은 팀이니만큼 최근에 뭐 10경기 동안 전부 다 뭐 11.5 기준을 뚫은 적이 없었었고 저는 콜로승이라든지 뭐 언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헨슨까지 보는 어제보다는 확실히 콜로라도가 선발 싸움에서 꿀리지가 않는다 그런 경기처럼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샌디에고랑 텍사스 경기도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또 한 번 건너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샌디에고도 텍사스도 그렇고 별로 보기 안 좋은 팀처럼 보여요. 사실 샌디에고는 지금 믿을만한 막 1선발급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냥 좀 못하는 선발이 나올 때 그럴 때는 골라갈 만한 것 같은데 이 콜렉이라는 선수도 지금 방어울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난번 여기도 이제 뭐 구속도 많이 안 나왔는데 사실 잘 버티다가 6회에만 연속 안타를 많이 쳐맞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좀 실점이 있어갖고 뭐 건너뛰고 이랬었는데 저는 뭐 이 친구 경기 배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대로 패트릭 코빈 직전 경기 때 6이닝 3실점으로 간만에 조금 또 회복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8이닝 2실점 경기 이후에 한 3경기가량 2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도 있는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비하면 확실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지금 텍사스나 샌디에고의 빠따 양팀의 빠따를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인지라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안 건드리는 상책이다 그렇게 보는 두 팀이 만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어슬렉티스랑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세베니노랑 웹이 붙네요. 제가 이 경기도 이제 베이브리지 시리즈,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라이벌 팀들끼리 붙는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어슬렉티스가, 어슬렉티스가 이제 세크라멘토로 이제 그 본거지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라이벌리가 조금 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로건 앱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샌프란시스코를 조금 볼만은 합니다. 자, 일단 로건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올 시즌에는 지금 이제 삼진이 리그에서 5번째로 많아요. 원래 그 전에 웹은 땅볼 유도 비율이 좋고 좀 맞춰 잡는 유형들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올해는 되게 공격적인 투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싱커나 체인지업 위주 투구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체인지업의 비율을 많이 낮추고 스위퍼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죠. 이러면서 삼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 전까지는 삼진 순위권에 없었는데 매 시즌 막 200이닝 가까이 먹으면서 삼진 능력이 대단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리그 전체 5등입니다. 그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요. 뭐 여전히 뭐 방울 같은 것들은 많이 좀 통제를 하고 있기도 한데 자, 이 뭐 새로 이제 더해진 구종들의 효과를 보면은 사실 스위퍼라든지 뭐 커터 이런 구종들이 지금 마이너스 피치예요. 좋지는 못한데 싱커나 체인지업의 위력은 여전히 좋기도 하고 저는 그냥 뭐 결정구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상대를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이제 로건 앱은 원정에서 약한 편이거든요. 통상 이제 어슬레티스 상대로 4경기 동안에 보면은 최근에 30이닝 동안 1.20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 전에 이제 웹이 좀 이제 선발로서 명확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좀 신인이었을 때 그때 쳐맞은 거 말고는 어슬레티스 상대로 최근 4경기 동안 그냥 아주 좋거든요. 4경기 동안 30이닝이면 평균적으로 7이닝 이상을 먹은 소리가 되죠. 그만큼 웹은 이제 어슬레티스한테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세베니노도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막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일단 로건에만 44타석에 그 7푼 3리 굉장히 강한 이 피안타를 보여주고 있고 세베니노도 96타석에 161 정도로 샌프란시스코 애들 상대를 굉장히 잘해왔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세베리오노 올 시즌 보면은 일단은 요즘에 못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6경기 동안 7.71입니다.
이 중에 딱 한 번 잘했어요. 켄자 만나가지고 원정 가서 7.2이닝 실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올 시즌 세베리노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심하죠. 원래 원정에서 막 0.8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많이 쳐맞아가지고 3점 이상까지 올라왔고 홈에서는 6.79로 그냥 꾸준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 세베리노 저는 딱히 뭐 믿을만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로건의 또 원정 성적이 아쉬운 편이지만은 오늘처럼 이제 어스레티에서 상대를 했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점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 확실히 로건앱을 볼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제가 어제도 빠따 상태가 조금 괜찮아졌다 이랬었는데 빠따를 잘 치지는 못했었거든요. 사실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못 믿어가지고 조금 선택하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스텔릭스 최근에 한 6경기 동안 홈런을 뭐 한 11개씩 쳐주고 이랬었지만은 외판테는 그런 것들이 안 통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땅볼 투수기도 하고 피홈런에 대한 면역이라든지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그런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어스텔릭스가 아무래도 좀 꿀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로건앱을 믿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빠따가 조금만 쳐준다면은 불펜 싸움에서도 확실히 샘프가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샘플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피츠버그인데 카시오랑 버로우스가 붙네요. 그냥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피츠버그가 그동안 6연승 중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원정으로 간다. 사실 그동안 피츠버그는 홈에서는 막 7연승까지 달리고 했었어요. 세인트루이스 수입하고 막 매치까지 수입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행보가 좋았었는데 근데 일단은 마이크 버로우스라는 선발 투수가 나오는 것부터가 피츠버그가 조금 쉬어갈 만한 타이밍으로 보이거든요. 좋은 선발들이 나올 때가 아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미치 켈러도 그렇고 스킨스는 늘 믿을 만한 선발이었었고 사실 어제 나왔던 베일리 폴터 이 친구까지도 믿을 만한 범주에 속하는데 버로우스는 저는 뭐 그런 유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방울 자체는 잘 컨트롤이 되지만은 이닝 힘도 아쉽기도 하고 오늘 나오는 카스티오 뭐 지금 뭐 방어도 3.55지만 일단 홈에서는 안정감이 뚜렷하게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그 시애틀 이제 세이프코 필드 그 T 모바일 파크는 이제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2.60 원정 4.67로 원정일 때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믿음을 준다. 요즘에 분위기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카스티오는 그냥 그런 면모들 때문에 일단은 선발에서도 시애틀이 앞서고 어제도 간만에 랄리가 홈런을 2개나 쳐버리면서 9경기 동안 홈런이 없었는데 좀 터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애틀을 무난하게 선택한 만한 경기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어제 조금 헷갈려가지고 잘못 안내를 드렸었는데 피츠버그는 요즘에 OPS나 이제 불펜 방어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조금 올라와 있는 경기력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홈 경기였었고 이제는 원정으로 간다. 올 시즌 피츠버그는 홈에서 26승 21패인데 원정에서는 12승 30패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정으로 간 피츠버그가 내일 또 마이클 버로우스 정도의 선발이 나온다. 별로 믿을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어제처럼 무난하게 시애틀 쪽을 볼 것 같아요. 이게 어제도 브라이언 호가 나와가지고 시애틀을 볼만 했었는데 뭐 다른 좀 뭐 에머슨 행콕이라든지 그런 친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카스티오 정도가 나온다? 이러면 시애틀을 그냥 무난하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애틀 쪽이나 뭐 언더도 생각 중인데 언더는 그냥 뭐 그저 그렇고 그냥 시애틀이 무난하게 보이긴 하네요.